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연락 조절을 완비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물론 낯선 장소에 보내 이렇게 시험 안 나오겠죠. 너무 쉬우니까. 그죠?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가 개념을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안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걸 설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근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뭐 유기, 뭐 수도, 뭐 공단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캐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가 핵심이 제일 많이 나왔었고 방위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굉장히 세련돼 문제가. 근데 방위는 정의가 방임에 대한 정의이 조금 어려워. 읽어볼까요? 84페이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도적 몇 가지 알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된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방임은 일단은 방임이 떴다면요 제공하지 않는다. 네, 제공하지 않는 게 방임이에요. 무엇인가 대상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 중요합니다.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제공을 학대 행위를 갖다가 방임은 세 가지 스텝을 잡아줘요.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의 생존의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식주 보호 안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은 생존 경제적인 보호 안 하는 거. 세 번째는 의료적 보호 안 하는 거.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경제적 학대하고 방임의 경제적인 제공하는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6일 뭐 심플하니까 하나 개념 잡고 방임이 진짜 기가 막히죠. 자, 정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해요. 일단 거부해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은 6기가 테이크죠. 6기였죠. 그 다음에 동의하거나 이해 안 해요. 포기하여 노인에게 여기서 중요해요.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의 입주를. 근데 뭘 제공하지 않아요? 의인과 의식주, 건강에 대한 의료,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방임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머릿속에 있는 방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요양보다 시험은 이 정해진 룰이 있어요. 이걸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임에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볼까요? 방임에서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기출 문제로 보면 6기가 제일 많이 나왔지만 저는 앞으로는 기출은 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있고 지금은 나는 방임이라고 해요. 분명히 방임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걸 제공하지 않는 방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의료적 보호를 이 셋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많이 요즘에 핫하게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나 기출에 나왔던 건 뭐냐면요. 일단 의료 쪽 먼저 볼게요. 의료 보장구가 뭐냐면요. 틀니 밑줄, 보청기 밑줄,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팡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자체가 방임인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구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은 틀니 맞추면 보장구 전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친절하지 않게. 그러면 보장구가 또 모였지 하지 마시고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 것까지가 이제 제공하지 않는 게 맞죠? 의료 보호적 맞죠?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뭐가 나오냐면 욕창, 염증, 발생 이건 당연하다. 질병의 고정된 요인을 감정 소홀히 그러니까 그냥 소홀한 자체가 좀 방임인 거죠. 우리 자녀를 그냥 방임한다고 좀 신경 안 쓰고. 근데 여기 욕창이 하나 나오는데 메슬로의 욕구 이론 중에 맨 밑에가 의식주 생존 욕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단계가 안전의 욕구잖아요. 여기는 다 하시는 욕구인데 안전의 욕구가 사실 욕창이에요. 문제가 오늘 갑자기 메슬로 욕구 이론 욕창이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 주 메슬로 몇 단계냐고 물어봐. 그러면 사람들 욕창이 나오면 안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잘 못하는 그게 2단계 욕창. 그렇게 이제 요즘 세련된 스타일들. 어쨌든 간에 이제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거에서는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거를 잡았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있죠.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혼란을 많이 줘요. 왜냐면
거기에 세금 확대 내용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별표 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 특히 세금 동의명이 각종 공과금 납부를 방치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내에 공과금이나 세금 얼마 되지 않는 약간 좀 그런 큰 돈이 아닌 요 정도 선에서 돈을 안 내줘요. 그 자체가 방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가지 깊숙이 안 들어가고 몸에 돈을 안 준다는 거네. 경제적 확대네. 경제적 확대를 찍는 수만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확히 가로치고 이것도 아니에요. 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 공과금 관리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요게 많이 나와요. 경조사비. 뒤에 거. 네 번째.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으로 이제 용돈, 종별금, 경조사. 다 필요 없고 경조사비를 딱 박스에 넣어놔요. 다음 주 경제적 노인에 있어서 경조사비를 지원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 주 노인 학대 위원회 어느 거냐? 1번 경제적으로, 2번 정서적으로, 3번 방위. 6이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경제적 학대를 많이 가요. 그게 많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왜냐? 경제적인 문제니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경조사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게 그냥 강인의 두 번째 섹션, 두 번째 스텝에 있는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헷갈리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집을 풀어야지. 열심히 문제 풀면 뭐예요? 핵심을 잘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틀리는 문제는 그게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방임에 저는 알 것 같으면 난 경조사비가 나와요. 요즘에. 아주 핫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스텝. 의식주 일상생활 관련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거는요. 밑에서 두 번째 거 밑줄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딱 떠돌게 한다. 그래서 이것도 방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 일어나는 건 신체적 학대고 집 밖에서 일어나는 건 그런 방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홀로 거주하게 심장질환 치매 있는 홀로 놔두고도 방치한다. 방임. 이건 쉬워요. 떠는 것도 이것까지 그냥 컨테이너 거주하는 것도 방치한다. 부적절한 컨테이너 설계하는 것으로 방치한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했던 거 모자르고 틀린 의료적인 걸 제공하지 않는 거랄까 아니면 경조사비 같은 정조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게 방임이에요. 여기까지만 딱 잡으면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보면은 그거구나.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학대가 다른 학대가 구분하기가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자기 방임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기가 들어가니까 셀프잖아요. 스스로. 그냥 노인 스스로 마음에 떴다 하면 그 문제에서는 그건 무조건 자기 방임이에요. 근데 문제가 좀 쉽게 안 나오죠. 근데 이 스스로 노인 스스로의 마음을 끝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노인 자살. 이것도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방임입니다. 그 다음에 약을 안 먹고 요양원이나 주가보호는 말할 것 없이 부모님이 장유양에서는요 어르신들이 마음에 안 맞고 자기 불만 있을 때 제일 먼저 표출하는 게 식사거부 약거부. 식사거부는 그렇다 쳐요. 다들 맞는데 약은 심각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투약을 해야 되는데 안 드신대요. 끝까지 버텨요. 이거는 아동 성분은 다 공통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 사례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노인 자기 방임에 있어서 노인 자살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납부 술도 자기 혼자 스스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방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노인이 의료처치전으로 약 복용을 좀 해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일단 거부해.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자기 방임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헷갈리나요? 단지 헷갈리게 하는 건 방임이에요. 그래서 방임을 이제 유기를 먼저 찾고 방임의 세 가지 스텝을 찾고 그러면은 자기 방임을 비교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경제적 학대랑 비교해볼까요? 83쪽에 경제적 학대는요 이것도 세 가지 스텝이에요. 첫 번째 스텝은
재산, 소득, 임금을 가로치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두 번째 스텝. 이건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세 번째 스텝은 재산 관련된 결정을 통제한다. 이 학대 행위의 이 세 가지 스텝을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외워지지 않아. 글로 그냥 서술했어. 그냥 그런 게만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가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방을 갖다가 의식주 제공하지 않는 거, 경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 그죠?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게 방임이라고 스텝을 나갔듯이 경제학과 세 가지가 있는데 스케일이 커요. 첫 번째 볼까요?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 확대 나오면 다 맞춰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분들이 안 나오는 거 다 아니까. 자,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일단 가로챈다. 아주 사악하죠, 그죠? 그러니까 첫 스텝이 재산이나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로칠까요? 임금, 임대료, 재산. 지나가다가 장애인들 보면 다 장애인 수당이나 수급이 나오고 특히 기초수급입니다. 말 못하고 이런 어린이들은 압취해가지고 강압에 의해가지고 수급이 그냥 20월 딱 했다가만 다 때려가지고 피는 거랑 알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늘 그 사람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가로치는 것들. 그 다음에 저축, 주식, 임의로 사용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연금도 가로치고 공공부조, 기초 수급비를 갖다가 임의로 사용한다는 거 가로치거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동상품에서는요 다 수급자를 만들어줘요. 기초 수급자를 만들지 않으면 유도가 안 돼요. 왜냐면 운영비가 없으니까. 수급자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수급비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당연히 수급자가 안 되면 유도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급자 누가 만들어요? 사용자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허락 없이 노인계좌명의 은행계좌에 현금을 인출하고 그다음에 딱 봐도 좀 문제가 심각하죠. 빼앗는 거. 소중한 물건 빼앗고 자산적 피해주고 귀중한 물건 빼앗고 돌려주지 않고 피해도 안 하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성과를 지급하지 않는 거.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요. 다 가로채거나 돈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재산에 관련된 거.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명의도요. 명의명의도. 부동산은 개인의 능력 없이. 그 다음에 대출, 불법 대출, 허락 없이만 받는 것들. 스케일이 큽니다. 그 다음에 사망하셨는데 가가지고 사망하시는 인간 능력 뛰어가지고 그죠? 불법으로 도장까지 치고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 것들. 불법으로 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보험약관, 보험 막 해약시키고 허락 없이. 그러니까 이건 어렵죠. 근데 여기 또 나와. 부양을 이행하지 않는다. 우리 유기에서는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거고 아예 그냥 싫다는 거고 밀어내는 거고 이 경제적 확대에서는 부양 의무자가 그냥 안 하는 거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뭘 안 하냐 부양 의무요. 노인의 부양을 전제로 판단의 임하로 재산을 상속을 받거나 징용받았을 때 받고 그냥 끝.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 세 번째 스텝은 뭐예요? 결정도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뭐겠어요? 강요하는 거죠.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 서면 사인하세요. 한 번 잘못하는 순간 강요당하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유튜브도 발달하고 언론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지고 문제가 나시는데 예전에는 정보 공개가 안 되면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정보가 도움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공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속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계약을 할 때 좋아요 약간 다른 거 그냥 귀찮아 쌓여 근로교수 특히 취업할 때 근로교수 꼭 잘 보세요. 그래서 근데 사인하실 때도 그거는 이제 계약서지만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할 때는 가는 사람이 접근하잖아. 친한 친구가 도전해서 그럴 때는 그냥 알았어 생각해볼게 하고 그 자리에 안 됩니다. 일단은 그냥 그 자리에 고발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시고 함부로 그냥 사인을 그냥 금융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거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적 학대는요. 성적 학대에는 성희롱과 성추용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죠? 모든 성적행동 그래가지고 성폭력이 있고 그죠? 노인에게 성적 수치물질을 표현한 행동한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성희롱이랑 연결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성희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성적 학대에서는 딱 보면은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거예요.
노인에게 수치는 두 번째 스텝에서 세 번째 밑줄 쳐볼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수치를 드러내고 기적을 조치한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침대에서 이렇게 쉬시다가 기적을 필요할 때 어르신이나 하더라도 저기 커튼을 쳐주고 이렇게 가려주셔야 돼요. 그냥 그냥 못 주시고 그러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성적 학대라는 얘기예요. 그 기저귀 교체에 따라 신체부위 노출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없어서 생각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조심하라는 거, 그다음에 뭐 성적 안에 노출 부족하는데 신체부위 몰래 촬영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보면 그냥 이런 딱 틀리겠어요. 이거 당연하죠. 이거 뭐 맞추라고 무슨 문제인데. 그리고 성폭력은 다 그냥 원치 않는 게 붙어요. 원치 않은 방법, 원치 않은 요구, 원치 않은 거 만진다, 원치 않은 거 폭행다, 원치 않은 이런 것들인데 이 문제를 맞추려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우리 교재에 93쪽을 보세요. 93쪽 표준교재 성희롱이 나와요. 이거랑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대 나오면요. 근데 성희롱이 훨씬 더 나와요. 나왔다가 성희롱이. 그 93쪽에 표 성희롱 찾으셨죠? 성희롱 행위도 스텝이 몇 개 있어요? 세 가지 스텝. 첫 번째 언어적 행위, 두 번째 육체적 행위, 세 번째 시각적 행위.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각적 행위예요. 시각적 행위. 시각적 행위. 시각적 행위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물어본다면요. 32의 기출, 35의 기출, 아니면 33의 기출, 34에 나오고 30개는 해마다 나왔어요. 35에 계속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성폭력은 안 나오고 성희롱은 안 나와요. 그 중에서도 시각적 행위. 왜냐하면 거기 볼까요? 행위를 볼까요? 세 번째, 두 번째. 편지, 사진, 그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시각적 행위예요. 많이 노출하잖아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음란, 그러니까 뭐 보여요. 그림, 사진, 낙서, 음란 축구를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나 펜스로 음란물,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이게 시각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음 주 음란한 사진, 낙서, 음란 축구를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다음 주 성희롱의 어떤 행위에 해당되냐? 언어적 행위, 육체적, 시각적, 다른 거 막 만들어요. 그러면은 시각적 행위가 제일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언어적 행위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많이 나왔다면 요즘은 언어적 행위인데 그 맨 그때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러 간다. 술 따르는 그 성희롱이 언어적 행위래요. 근데 옆에서 뭐 신체 접촉하고 막 그러면 육체적 행위인데 회식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이 질문 그대로가 답이에요.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라고 한다고 뭐 언어적 행위. 뭐 언어적 음란한 뭐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안 나오고 회식 자리에 술 따른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성희롱이 훨씬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성적 학대, 성폭력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서적 학대가 있죠.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81조. 정서적 학대는 스텝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서적 학대는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해요. 정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개념이. 그죠? 말, 비난, 모욕, 협박, 소리치고 그런 건데 정서적 학대는 왜 많이 일어날까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굳이 짓기도 애매모호해. 그래서 애매모호하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애매모호한 걸 딱 시험에 내게 헷갈리는데 의심성하고 자꾸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서적 학대가 나온다 하면은 어디서 날지 모르는 거죠. 시험은 나온다 하면은 두 번째 스톱에 이성문제를 방해해요. 그게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주 이렇게 나와요. 어르신이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방해할 경우에 다음 주 학대 유형이 어느 거냐?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인가 성적 학대가 방해인가? 조금 생각나게 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성교제는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성교제가 떴다 하면 정서학대입니다.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막 나중에 빨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이성교제를 정서적 학대로 이끌어내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잘 보게끔 해주는 강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시험이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지 알고 있어야 할 거예요. 최근 트렌드는 그죠? 어떻게
그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나머지는 다 쉬워요. 말 걸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기피하고, 방해하고, 그다음에 언어적 표현, 수치심, 혐오스러운, 자존심, 창피심, 너무 쉬워.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또 하나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 맨 끝에 집안의 경조사 참여시키지 않는다. 찾았어요? 경조사 참여시키지 않는다. 찾았죠? 요것도 이제 전제사 같대요. 아니 여기 정서사 같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트렌드는요.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게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집안의 경조사 참여시키지 않는다. 다음은 요의 행동이 어디에 있을까요? 경조사 참여가 이거 도나니까 경조사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해 같은 거 하고 경조사 같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경조사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사결정을 소외시키는 거니까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는 거죠. 배제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다 키를 쥐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헷갈리기가 힘들지 않아요. 다른 문제는 그냥 너무 쉬워. 딱 보니까 요양교사 시험이 그렇게 고난의 지식을 요한다거나 이해, 판단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손에 있어서 그리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스킬이나 기술 이런 거 사례들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 만약에 어렵다는 게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어렵다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만 잡으면 고속도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서적 학대는 정리하시면 되고 시간을 딱 보니까 끝날 시간이죠? 맞죠? 2시 40분이니까 맞죠? 네 10분 쉬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